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미국, 중국, 일본도 현재 몰빵 중입니다. 어디에? 바로 네이버 카카오가 대박 투자 중인 CBD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독점을 하고 있는 CBDC 오늘 대장주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빠른 성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자 195명이고요.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0 2개만 붙이면 되겠죠. 네, 10,000명에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들 준비하고 있고요. 영상들을 통해서 수익 내시고 도움 받으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기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구독자 이벤트 이번 주까지 진행을 하죠. 무슨 이벤트냐면은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만 2021년 하반기 승부주 저평가 우량주 공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료집이 약 20개 정도의 이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럼 어디서 나눠봤냐?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알려드리니까 구독 꼭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일본, 중국, 미국도 몰빵 중이고 현재 카카오 네이버도 정말 집중 투자 중인 독점 CBDC 대장주로 공개하니까요.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증시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코스피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뚫었지만 사실상 종목들이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사실상 뭐 코로나도 그렇게 강력하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진자가 폭증하지도 않고 관련주가 크게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냐 물어본다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도 팬데믹이 끝나가니까 사실상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지금 찍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가 끝나면 급등할 종목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계속돼도 수혜받고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수혜받을 종목을 찍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행주라든가 아니면 면세점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저평가돼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타격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끝나면은 반등 나오지 않겠냐? 반등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언제 뭐 변이 바이러스 플러스 뭐 시즌 2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더 생겨도 상관없고 또는 없어져도 상관없는 종목을 찍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비대면 언택트 관련된 기술 관련주라고 말씀드려요. 그 첫 번째는 당연히 OTT였고요.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OTT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라든가 그리고 CBDC라든가 이런 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코로나가 생기든 없어지지 않든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엔 성장이 나올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코로나가 더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이 종목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바로 이 CBDC다.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집중해서 말씀드리니까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이런 이슈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냐? 유럽도 디지털 화폐 현금 없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7월 15일입니다. 오늘 날짜 기사죠.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유럽이 착수했습니다. 22 이사회는 디지털 유로화 발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22 총재는 우리 목표는 디지털 시대의 시민들과 기업들이 가장 안전한 형태의 통화인 중앙은행 통화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유로화 설계를 위한 2년간의 조사 작업에 착수해야 되고요. 디지털 유로화는 유로존 딱 19개 국이 시민들이 상업은행이 아닌 이 CB의 화폐와 동전에 해당하는 디지털 화폐를 보관하는 디지털 지갑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행과 소비자를 아우르는 이해 당사자 간의 논의를 진행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그냥 서로 얘기 잘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 디지털화는 결제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디지털로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결제 수단으로서 현금의 역할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도 뭐 준비하고 있다는 뜻인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디지털 화폐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화폐라는 이 기준이 흔히 뭐 종이로 만들어진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원화도 마찬가지죠. 엔화도 마찬가지고 이 종이로 만들어진 화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종이로 만들어진 게 뭐 흔히 당자 수표라는 거 있고 뭐 자기압 수표라는 거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뭐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상 이게 돈이지만 돈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데 공짜로 찍어내지 않잖아요. 비용이 들어가죠. 지폐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요. 공장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있고요. 이런 원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에 대한 절감이 됩니다. 뭘 하면은 디지털 화폐를 하면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올 때부터 디지털화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받아가지고 화폐 받아서 어차피 통장 넣고 카드 쓰고 할 거면 뭐하러 이걸 화폐로 내냐. 그러니까 그냥 애초부터 디지털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나온 게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용이 원가가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탈세라던가 아니면은 도난이라든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현금이라는 걸 들고 다니다 보면은 누군가가 훔칠 수도 있고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 누군가가 뭐 어디 뭐 도둑이 들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디지털화를 시켜놓으면은 불가능하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보는 게 사실이고 사실상 보통 탈세라고 하죠. 현금화 시켜서 뭐 돈을 뭐 세탁기를 돌린다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왜? 애초에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갔고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보가 되다 보니까 탈세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제외하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안들, 긍정적인 혜택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건데 당연히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정책적으로나 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발행하는 거겠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또 첫 번째는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술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해킹해서 당장에 현금을 10배, 100배로 늘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킹해서 남의 계좌에 있는 거를 또 빼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보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금이 아예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또 불편하지 않겠냐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발전이 돼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십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CBDC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앙 통화와 1대1 가치 연동 변동성 큰 가상화폐 차별화 그래서 뭐 CBDC를 하자 얘기한 건데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전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만들어 보자. 중국은 이미 디지털 통화 도입을 결정을 했고 미국과 영국도 디지털 화폐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지 9개월이 됐고 그동안 시민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했고 유럽은 완전히 보다 중앙은행에서 현금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이제는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당장 발행하는 거 아니고 만들어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와 비교해서 중앙은행의 감시 감독이 가능한 디지털 유로화의 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 유로화를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는데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흔히 가상화폐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탈세로 이용을 하고요.
실제 비트코인이라는 가격 자체가 안정화되고 있지 않아요. 왜 안정화되지 않느냐? 각 나라가 비중을 크게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누구예요? 실질적인 뭐 돈이 많은 개인들이나 아니 돈이 많은 어떤 뭐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ECB는 디지털 유로가 현금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은 보완하겠지만 결국엔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아예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건 시간의 문제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고 지금 당장은 없애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거래만 인정할 경우 과점이 진행돼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해킹.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더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기술 기업에 의한 금융 서비스의 지배에 대한 경계도 높다. 국제금융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로 지역 이외의 디지털 유로 소유에 대한 제한을 둘 전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막 시작이니까 그런 거고 이것도 이제 성장이 되다 보면은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한도를 뭐 3천 유로로 제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얘기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뭐다 CBDC를 만들 것이다라는 걸 유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어디서 발표했죠? 유럽에서 첫 번째 유럽에서 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행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디지털 통화 감독 부서 신설을 했고요. 디지털 엔화 논의를 일본도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일본 당국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왜?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지금 있는 거 다 스탑해. 우리 거 먼저 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 각국이 논의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디지털 엔화 관련 논의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로이터 익명의 관계자를 이용해 일본 금융청 FSA 지난주 디지털 통화 규제를 감독하는 부분을 신설을 했고요. 재무성은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통화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일본도 만들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형태인 분산금융을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다라는 거는 감독을 할 거는 뭐다? 당연히 만들 거니까 감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 신설은 디지털 통화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G7과 G20은 규제 당국은 국가 통화와 연동되는 암호화폐 한 형태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상화폐죠. 암호화폐인데 기존의 암호화폐를 규제를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자기들이 만든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이거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코인들은 다 규제를 때리고 자기들이 규제가 움직일 수 있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코인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들만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를 뭐 공산주의다 볼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금융당국의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형 소매 결제 플랫폼 운영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제 온라인 결제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일본도 CBDC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일본도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뭐를? CBDC를. 그럼 세 번째입니다. 또 어디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누구나 알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때리기는 국가주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포석이다. 비트코인을 죽이고 우리 디지털 위안화 쓰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계속 규제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 자산 거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5월 중국 은행협회, 인터넷금융협회, 지급결제협회는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된 금융상품 발행을 금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임원구 자치구 정부는 주민들에게 암호화자산 채굴 업체를 신고하라며 전용 플랫폼까지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를 높이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디지털 위안화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규제한 배경은 뭘까? 바로
디지털 위안화 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화 관리 방식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사업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왜? 너네들이 탈세하면 안 되잖아. 문제 일으키면 안 되잖아. 내가 관리할게. 이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거는 누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관리를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중앙을 두고 관리는 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딱 관리자를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게 이제 중국한테 맞으니까 비트코인을 버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법정 통화로 발행되는 CBDC와 함께 거래될 경우 중국 정부의 화폐 시장 통제 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및 시장 교란 가능성도 암호화 자산의 문제로 꼽힙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트코인은 얘네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투기할 수도 있고 개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규제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CBDC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당국의 강경한 태도는 최근 법률 개정에도 확인됩니다. 암호법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암호 기술을 관리하는 법적 시스템 정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킹하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민은행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를 제외한 금융기관, 조직, 개인의 디지털 화폐 제작 및 유통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디지털 화폐 제작 및 유통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다른 국가의 암호자산 규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어쨌든 중국 자체적으로 지금 디지털 화폐를 자기들만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거래 규제는 당분간 암호화 자산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해서 아마 코인들은 많이 빠질 거고 중국 중심의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열심히 이 CBDC를 발행하고 있다. 오케이. 중국은 이미 근데 중심적입니다. 중심적으로 이 각 나라들보다 빠르게 좀 발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입니다. 누구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거의 고래 뭡니까? 바로 연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연준 디지털 달러 발행하면은 암호화폐는 필요 없어질 것. 중국이랑 똑같은 얘기하죠. 그래서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인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경우 민간 암호화폐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 그러니까 뭐예요? 자, 항상 얘기하죠. 이 페드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뭐냐? 이 발언이 정말 이 금융시장 어떤 금리, 채권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만 번, 수천 번, 많은 전문가가 100번, 수백 번 정말 여러 가지 돌린 다음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디지털 달러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미 확정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 하나는 미래를 정말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한마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래서 지난 5월 연준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여름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나 디지털 달러 안 서두를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이미 얘기했다는 거는 서두르지 않다, 서두르겠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하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 속도를 내면은 아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실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좀 안정적인 그래도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인데 그걸 제끼고 어쨌든 다 필요 없고 CBDC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엮여 있고 잘 만들었어도 CBDC만 한 게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준도.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이 되면은 민간 가상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지위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디지털 화폐가. 그래서 지금 미국도 준비 중입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언제쯤 발표할 건데라고 하니까 파월이 연준 의장이죠. 9월에 디지털 달러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의장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보고서가 당초 예고한 7월보다 2달 미뤄진 9월 초에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때까지 해서 미국도 어쨌든 CBDC를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아, 미국도 CBDC를 준비 중이네.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CBDC 열풍입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은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런 설문조사가 돌았습니다. 무슨 설문조사? 디지털 화폐와 10만원권 발행 어떨까?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 착수에 들어갔고요. 사실상 이제 중앙은행 CBDC와 10만원권 발행에 대한 리디노메이션 미안합니다. 잘 몰라요. 액면 변경 등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냥 액면 변경이라면 되지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한국은행 최근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 행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 디지털 화폐 10만원권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권 정책 기초자료를 삼기 위해 3년마다 진행하는 현금 사용 여론조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거 대단한 건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돈 안 대고 신경 안 쓰고 쓸데없는 걸 하는 데가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도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나 10만원권의 도입을 위한 설문은 아니다. 도입을 위한 설문이죠. 하지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볍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등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속도를 내는 와중에 한은도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고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뭐 합니까? 한국은행도 CBDC에 대한 모의 실험 업체 입찰이 들어갑니다. 디지털 화폐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잇따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연말까지 CBDC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한은 총재는 지난달 한은 창립 72주년 행사에 1주년 행사죠. 하반기 중 CBDC 모의 실험에 착수해 그 기능과 활용성을 차질 없이 테스트할 것. 그러니까 일단은 테스트를 해야 발행을 할지 말지 또는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일단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죠. 무조건 할 거라고. 그냥 발언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CBDC 도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좀 테스트부터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입을 위한 모의 실험이 활발하고 이달 중으로 CBDC 모의 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가상 공간에서 CBDC가 제대로 가능한지 실험을 시작하는데 언제입니까? 7월이죠. 그러면 7월 중에 결정을 하고 8월 중에 실험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이달 중에 시작을 하고 다음 달부터 시작하니까 7월에 결정을 해서 8월에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3파전이 어딥니까? SK, 네이버, 카카오다. 이 세 개 기업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곳이 바로 CBDC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또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IT 대기업들이 사활을 거는 50억짜리 사업이라는 한국은행 CBDC인데 50억짜리면 정말 작은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한테 50억이면 돈처럼 보이겠습니까? 근데 왜 사활을 거냐? CBDC이기 때문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선택한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총 3위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바로 CBDC에서 또 대결을 붙었다라 보시면 돼요. 한국은행의 CBDC 모의 실험 사업이고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에 대한 모의 실험을 어느 누가 하냐? 카카오가 하니, 네이버가 하니, SK가 하니 그거에 대한 입찰을 지금 기술력을 누가 보여주나 지금 경쟁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체크카드 현금 뽑는 대신에 휴대폰 속 전자지갑으로 디지털 화폐를 입금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의 기술이 사용될지 그려본다면 그 기업이 과연 100년을 먹고 살지 150년을 먹고 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입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각 기업들이 무슨 기업
어떤 실력,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카카오는 그라운드 X가 참여합니다. 실제 이 카카오 내에 이 가상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모의실험 컨소시엄 형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계약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라인, 카카오의 그라운드 X, SK의 SKCNC는 각각 주사업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사업자 기업들과 블록체인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모의 실험에 착수하면 결제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숟가락을 좀 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각국 여러 곳에 협력 업체들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라운드X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온도와 협업을 해서 블록체인 확장성 솔루션인 토카막 네트워크 개발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CBDC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X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은 네이버의 핀테크 기업 네이버 파이낸셜과 협업을 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 페이라는 강력한 결제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라인은 라인 파이낸셜 블록체인을 만들어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네이버는 파이낸셜, 네이버 페이, 라인 파이낸셜, 블록체인 이 기업들과 협업을 한다는 거고, SKCNC도 제로페이 운용사인 한국간편결제진 진흥원과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딱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카카오 네이버가 거의 몰빵을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국도 몰빵을 쳤네. 그래서 우리는 CBDC에 관련된 기업에 지금 9월에 미국 발표 있죠? 7월에 입찰 누가 하는지 발표 있습니다. 8월에 모의 실험 착수합니다. 9월에 미국 발표 있습니다. 이슈가 너무 많다고.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관련주들이고요. 디지털 화폐 관련된 기업이 있고 좀 따로 뽑은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로지시스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로지시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전고점 근방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다 그러면은 대부분 뭐예요? 돈을 뽑고 넣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ATM기나 흔히 화폐개혁 관련주라 부릅니다. CD기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지시스 뭐예요? ATM, CD기 관련주입니다. 두 번째 한네트입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다가. CD기 관련주고요. KCT 뭐 하는 기업이에요? ATM기 관련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KCS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키오스크 관련주입니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업 설명을 할 게 없는 게 딱 이 정도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로지시스, 한네트, KCT, 키오스크 얘들은 다 ATM, CD기, 키오스크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컴퓨터가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컴퓨터의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상당히 큰 급등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다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관련된 상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눌림목이 나오고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전체 종목이 그래요. KCT도 그렇고 한네트도 그렇고 로지시스도 그렇고 KCS도 그렇고 추세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얘기할게요. 아까 네이버가 사업자로 들어갔죠. 네이버가 라인이랑 지금 모의 실험에 들어갔죠. 실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뭐다? 이 관련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리플렉스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제 라인이랑 같이 협업을 중이고요. 어디서?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바로 CBDC에 대한 플랫폼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미 한 기업이 어디냐면은 누리플렉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리플렉스가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봐요. 한번 쏘면 크게도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전고점이 14,000원이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여기에 높은 별표를 주고 싶습니다. 높은 별표를 주고 싶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CBDC 관련주가 이슈는 되게 화려하지만 관련주는 그렇게 엄청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여러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추세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당일 단기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나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시황들 좀 알려주시고요. 저는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들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매매할 때 도움되는 단타 매매법이나 강의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싹 다 100% 무료로 알려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김동석 대표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제가 무료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서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리얼 주식 연구소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이 연구소를 꼭 터치를 스마트폰 내에서 하시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하고 나서 어플을 키시게 되면은 이러한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안에 추천주 있죠? 이 시황입니다. 시황 분석 있죠? 자료 있습니다. 이거 다 무료예요. 다 공짜로 알려드립니다. 추천주 보시면은 실제로 최근에 이제 드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16일 추천주 있었는데 실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추천주도 올려드릴 거예요. 주말 동안에. 그 19일 추천주죠. 19일 추천주도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19일 추천주 하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면 되고 이미 16일, 15일, 14일 드렸는데 뭐 어제 거 볼까요? 15일 추천주. 네, YG 플러스죠. 최소 얼마? 10% 이상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매일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19일 추천주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올라오는지 주말 동안에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제가 영상 시작 전에 알려드린 이 자료 2021년 하반기 승부주 우량주 자료 이 자료집을 제가 아시겠지만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구독자분들한테 100% 무료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어플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하반기 상승기대 저평가 우량주 탑3 자료 신청 여기 있죠.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김동수 대표입니다 하고 자료를 드릴 거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근데 언제부터?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신청한 사람들만 어떻게? 김동성의 리얼 주식 유튜브 일단 구독을 무조건 해야 돼요. 구독자가 아니면은 못 줍니다. 구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어플 안에 이 글 안에 댓글에 동참이라고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까지 해주신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자료 주니까 다들 구독하고 영상 보고 어플 깔아서 그냥 해라. 무료니까. 그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하자라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독 꼭 하셔야 되고요. 이 어플 내 이 글에 동참 꼭 다신 분들만 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 7월 18일 이후에 한 번에 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동참 이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동참 꼭 하셔라 말씀드리고 옆에 분석 가시면 이렇게 시황도 다 써서 드립니다. 해외 이슈부터 국내 이슈까지 자료에 들어오시면 테마주부터 차트 분석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다 무료거든요.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꼭꼭 다운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니까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딴 거 안 바래요. 영상 보시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좋았다 나빴다 어쩐다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으니까 저희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